기자 수첩 변상욱 대기자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새마을운동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 2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한반도를 약탈하고 일본 본국의 이익을 이제 취해야 하니까 우리나라를 차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은 엄청나게 착취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민족 진영에서는 민족의 자주적인 의식과 힘을 키우려고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했고 예. 농민들은 체제 비판과 저항 의지가 강해져 있을 때라 민족운동에 더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걸 막으려고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 민족 진영의 민족 계몽운동은 강제로 중단을 시켜버렸죠.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그렇습니다. 된다. 이야기의 지난번에 시작은 잠깐 거기다.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겠다 선언을 하면서 다시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게 그렇습니다. 끌기 시작한 건데 해방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미국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만 원조를 해주겠다. 세계 어떤 후진국이든지 마찬가지다. 여기는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라는 게 1955년에 시작이 됐고 4.19 이후에는 장면 정부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토개발기획단 사업이라는 걸로 이걸 넘겨봤죠. 그런데 이제 바로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바뀌고 국토개발기획단 사업은 관변운동인 재건국민운동이라는 정부 주도의 운동으로 바뀝니다. 이 재건 국민운동은 나중에 흐지부지 돼 갖고 이제 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여기서 이제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 이후에 정권의 정통성도 강화해야 되겠고 도시와 공업화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농촌이 너무 몰락해서 농촌도 어떻게든 균형 발전으로 끌어올려야 되겠고 고민하다가 농촌에 큰 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10월 유신과 함께 새마을 운동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마침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집권을 노린 대단한 정치 변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통치 기반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신 계몽 운동을 훨씬 더 곁들인 그런 새마을 운동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던 거죠. 등장 배경이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 그렇게 찾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한 대통령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시작한 운동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은 40-50년에 걸쳐서 우리 민족 내부에서 꿈틀거리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다만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면서 왜곡되고 중단되고 왜곡되고 중단되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 본부가 조직되기 전부터 새마을이 있었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민간에서. 새마을 운동 자체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발적으로 시작을 그렇습니다. 한 거니까. 그렇죠. 결국 경제 위기와 농촌의 몰락이라는 상황에서 자꾸 정치적인 카드로 정신계몽 운동을 이제 꺼내 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관주도 국민운동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시작하게 되는 새마을 운동, 제2의 새마을 운동,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도 역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죠. 국정원 등 정치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권이 이제 위기에 몰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가 심해져서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제2의 정신운동, 정신개혁운동을 합시다라면서 새마을운동을 꺼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그동안 왜곡되어 온 관주도 민간운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확실한 모습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20일 전국 새마을 지도자 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을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미래창조 경제하고 어떤 식으로 또 관련이 있는 건지도 아직은 희미해서 뭐 더 이상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상황을 봐야겠네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의 새마을운동은 1998년 12월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때 이미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자고 제창이 됐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운동을 하자. 이것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어야 한다. 그럼 뭘 할 거냐.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건설, 나라 살리기,
생활의식 개혁운동, 민간사회 안전망 확대운동, 지역 활성화운동, 통일운동, 국제화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한 단체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통일운동, 국제화운동, 환경운동, 민간사회 복지운동. 광범위하네요. 하나의 정부가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해보겠다고 한다면 예. 정말 막대한 국가 예산과 민간 기업의 재원을 갖다가 왕창 흡수해 가지 않으면 한 단체가 이런 운동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맡겨두고 새마을 운동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나름대로 성공 사례라고 보고 외국에서는 이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한류 열풍에 얹어서 K-팝, K-클래식과 함께 K-뉴 빌리지 무브먼트 같은 것들도 해외에 수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이걸로 돌아가느냐? 근데 구조를 따져보면 새마을 운동은 근대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와 디지털 혁명과 미래 창조 경제 상황에서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가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운동은 못 되는 거죠. 과연 지금 시대에 어떻게 맞게 변형시키느냐,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군요. 그러니까 항상 또 염려하는 것은 관주도의 정신계몽 운동이라는 게 언제나 국가주의와 연결돼 있어요. 아하. 국가주의란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보다는 집권 세력의 이념과 입장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는 채널로 남용되고 오용되기 십상입니다. 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용산 개발, 이런 지역 개발이 국가주의에 휘말린 예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갔으니까 그 정도 얘기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쉽사리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얼마나 구체화가 되는지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죠. 그러죠.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